저번 강좌까지 해서 이제 56강에서 이제 얼추 좀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좀 부족한 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추가 강의 계속 제가 올려서 추가 강의 올려가지고요, 제가 곧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일단 60강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좀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 보도록 진행을 계속 한번 해볼게요. 아마 추가로 이제 패밀리에 대한 부분도 강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80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너무 또 강좌가 많아지는 것도 좀 그렇고요. 보시기 힘드니까. 자, 오늘은 이제 매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볼 텐데요. 매스. 기본적으로 이제 BIM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 빔 이꼬르 레빗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빔이 레빗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100% 맞다고 볼 수도 없고요. 사실 이 빔이라는 분야는 훨씬 더 커다란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겨먹은 요런 식의 바다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 바다 안에 요만한 구역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구역 중에 하나가 레빗인 거예요. 이 중에는 뭐 나빅스웍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트윈모션, 뭐 맥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맥스는 아니겠다. 그래서 이 빔이라는 거는 일종의 하나의 학문으로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거대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이 레빗이라는 거는 모델링을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링. 레빗은 그냥 모델링 툴의 일종인 거지, 빔 이꼬르 레빗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거는 이제 저도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레빗을 배우기 시작을 할 때는 이 빔이라는 이 의미 자체도 사실 저도 좀 생소했죠. 그렇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예전에는 빔 한다 그러면요, 건축하시는 분들의 10명 중에 9명은 이게 뭔지 몰랐어요. 지금은 한 절반 정도 이상은 이제 빔이 필요하구나, 혹은 이게 빔이 당장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글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생기고 있긴 한데, 이제 뭐 아직까지는 빔이 이제 널리 지금 퍼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BIM이라는 거대한 분야가 있으면 이 분야 가운데 모델링 하는 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빗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빔과 레빗을 동일시하는 거는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냥 이런 그룹들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일종의 카테고리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일을 진행을 할 때 전환 설계라는 거를 하게 되고요. 전환 설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는 이제 메스라고 우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런 게 이제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과정을 전환 설계를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 이 전환 설계를 먼저 진행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모델을 보시게 되면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배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레빗이 어렵구나 라고 느꼈고, 회사에 다니면서까지도 레빗이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사실 진짜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좀 많이 가르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하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게 먼저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레빗을 하시는 분들, 특히 빔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지금 10건 중에 한 8건 정도는 대부분 전환 설계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도면이 나와 있거나, 혹은 그러니까 이미 도면이 나와 있는 상태, 혹은 도면이 일부 나와 있는 상태, 아니면 계획만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서도 레빗을 사용을 해서 전환 설계를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결과물이 좋거든요. 여기서 결과물이라는 거는 이제 출력물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뭐 간섭 체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의외로 괜찮아요, 결과가. 그런데 전환 설계를 하는 가장 큰, 제가 전환 설계를 먼저 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비전공자 우선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전공을 대학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해당이 안 되는 말일 수 있는데, 이 빔을 배워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뭐지?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매스가 너무 이제 어렵다 보니까 흥미가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빔을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레빗을. 뭔가 방법이 없을까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니까, 일단은 툴로 접근을 하시는 거가 결과물이 좀 많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레빗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레빗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있으면, 아, 이거는 모델링 툴이다 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도면을 볼 줄 몰라도, 도면을 볼 줄 모르셔도 이제 모델을 작성을 하는 단계가 계속 진행이 될수록 도면을 이제 점점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아, 도면이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찾을 수도 있고요. 혹은 틀린 부분을 이제 집어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걸 제가 좀 몇 년간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아, 전환 설계가 답이구나 해서, 저는 제 커리큘럼에서는 전환 설계, 즉 어느 정도 도면이 나와 있는 단계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략적인 건축에 대한 지식이 쌓인 상태에서 매스를 보기 때문에 그냥 볼 때하고 좀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좀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냥 무작위로 보실 때와 어느 정도 이제 맷집이 생겨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한글판에서는 질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요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하는 매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방가 쪽에 새 개념 질량이라고 돼서 컨셉추얼 매스라는 게 있어요. 컨셉 매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컨셉 매스, 이 컨셉 매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다 한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프로젝트 내에서의 매스는 약간 조금 더 접근하기가 좀 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좌부터 바로 이 매스에 대한 부분을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매스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컨셉처 매스를 사용을 해서 표면, 그러니까 면 처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타일 까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좌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누락되거나 빠지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보충 강좌를 만들어서 계속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프로젝트로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 건축 템플릿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건축 템플릿, 건축 템플릿으로 일단 들어가 주시고, 뭐 작업자라든지 이런 거는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협소주택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협소주택. 자, 이 협소주택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간단한 이제 스킬에 대해서 한번 매스를 활용을 해서 만드는 걸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덩치를 키워가지고 그 GT 타워라고 있어요, 강남역에. 아, 지역이 나왔네요. 강남에 가보시면 GT 타워가 있는데 건물이 막 이렇게 서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모델링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수업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매스로 만들고 매스에 면 처리하는 방법까지. 자, 이것도 좀 할 게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일단 매스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면, 일단 여기서 1층 평면도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세요. 뭐
그래도 프로젝트 탐색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프로젝트 매개 변수에서 안 만들까 했는데 그래도 이왕 만들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 좀 만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여기에 작업자라는 항목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작업자라는 항목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이건 뭐 문자, 그 다음에 ID 데이터 모두 선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도면을 다 오픈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1층부터 서칭문도까지는 작업자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작업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니셜 RVT로 할게요. 저는 레빗의 확장자 대문자로 RVT 이렇게. 그리고 여기 브라우저에서 탐색기 구성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메스라고 하나 만들고요. 메스 연습이니까. 자, 정렬에서는 첫 번째 항목은 작업자고요. 두 번째 항목은 분야, 세 번째는 패밀리 앤 타입, 패밀리 및 유형, 마지막은 연관된 레벨 해서 이렇게 적용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다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싹 열리죠. 특히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작업자를 사이트로 좀 바꿔주시고 이렇게. 자, 지금 현재 1층 평면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1층 평면도에서 이 메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건축가, 그러니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건물의 규모를 대략적인 감을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 남측면도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1층은 레벨이 0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1층이 레벨이 0인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쵸? GL이 0이죠. 그쵸? 그래서 일단 1층 레벨은 제가 1층 레벨은 놔두고 이걸 좀 정리를 할게요. 이름을 여기 이름하고 여기 이름을 좀 맞출게요. 자, fl.gl이라고 먼저 하나 제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쟤를 복사해서 높이는 100만큼 하나 복사를 해서요. 자, 얘는 fl.01이라고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fl.02 그리고 여기는 fl.roof라고 변경을 하시고, 얘도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자, 1층 평면도는 이름 바꾸기 하셔가지고 fl.gl, 그 다음에 2층 평면도는 이름 바꾸기 하셔가지고 fl.02, 그 다음에 지붕 평면도는 이름 바꾸기 fl.roof라고 주시면 되고요. 1층이 없죠.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뷰탭에서 평면 뷰에 평면 도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1층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작업자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1층이 들어가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건물 디자인을 하실 때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시는 것보다 내가 만드는 건물은 그냥 뭐 2층짜리다 아니면 뭐 3층까지 그리겠다 이런 식의 일종의 층수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층수 제한, 어느 정도 제한을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1층에 가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GL부터 작업을 하시는 게 맞겠죠. 땅바닥에서부터. 지하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상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메스는 질량 작업엔 대지라는 항목에 들어가시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앞쪽에 내부 편집 질량, 내부 편집 메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 편집 질량이라는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면 경고창이 하나 떠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메스가 뷰가 꺼져 있는데 키겠다 이거죠. 이건 그냥 닫기 누르시면 돼요. 이거 체크하시고 닫기 하시게 되면 이름을 주게 되는데 샘플로 할까요? 샘플이라고 이름 하나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메스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메스를 작성을 하실 때는 닫힌 상태에서만 작업이 되세요. 스케치가. 그러니까 작업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메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이 그리시고 경로를 그려 주시거나 아니면 높이를 지정을 하시게 되면
얘가 경로를 따라가거나 높이로 올라가서 모델을 형성하게 되는데, 돌출과 수입을 생각하시면 좀 빠르실 거예요. 자, 이해를 하시기가.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돌출하고 수입은 없어요. 이쪽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없죠? 그러면 대체 이걸 어떻게 작업을 하시냐면, 프로파일을 작성을 하신 다음에, 자, 한번 해볼게요. 프로파일은 여기 있는 레탱글로 제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전체적인 사이즈를 대충 정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면으로 잡히죠. 탭 눌러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셔 가지고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조정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프로파일을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객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객체를 선택을 해 주시면, 여기 상단에 양식 작성이라고 해서 열립니다. 여기 양식 작성.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양식 작성을 눌러보시면 솔리드 양식과 보이드 양식 두 가지 형태로 뜨게 되는데, 솔리드 양식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이드는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잘라내기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을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양식 작성 눌러주시면, 지금 이쪽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남측면도를 찍어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레벨을 잡으셔도 되고요. 혹은 3차원상에서 이 윗면을 선택을 해서 이 측면에 붙어 있는 이 치수를 고치셔 가지고 작업을 해 주셔도 돼요. 요게 이제 돌출인 거고요. 돌출. 자, 돌출은 밑그림을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양식 작성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자, 서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돌출을 하는 게 있고 구를 만들어 주는 게 있어요. 왼쪽은 돌출, 오른쪽은 구. 돌출할게요. 자, 3D로 바꿔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상단면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를 뭐 7600이다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바로 돌출입니다. 돌출. 자, 이건 지울게요. 그러면 보이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시다 보면 간혹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 중정을 뚫어 주거나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중정을 좀 뚫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자, 직사각형을 이 안쪽에다 이렇게 그리셔야 되겠죠. 밑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밑그림을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선택이 되겠죠. 양식 작성 하단에 보시면 여기 보이드라고 있습니다. 자, 보이드 눌러주시면, 자, 3D로 바꿀게요. 지금 여기 안쪽에 뭔가 지금 사각형이 하나 그려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 안쪽에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사용자가 여기 윗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탭 눌러서 이렇게 뚜껑면을 지정하시고 여기 있는 화살표를 쭉 끌어올려서 기준면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이렇게 간단하게 뚫리게 되죠. 음영 처리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멍을 이렇게 뚫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 같은 경우에는 수직 방향으로 올라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면에 대해서 수직이나 아니면 작업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거고, 보이드는 이런 형태로 구멍을 뚫으셔야 될 때 작성을 하시는 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수직으로 만드시는 건 아셨고, 이쪽에다가 박스를 하나 이렇게 붙이고 싶다. 이렇게 돌출시켜 가지고 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내고 싶다. 여러분 이제 앞선 그 과정에서 아마 그 작업면이라든지 이런 거 셋 하시는 건 배우셨죠? 그걸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게 뭔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레빗은 모든 작업면은 GL이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서 보통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 옆면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다 작업을, 그러실 때는 이쪽에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 여기 작업면 설정, 작업 기준면 설정, 설정을 눌러주시고, 자, 해당 면을 이렇게 딱 찍어주시면 되세요. 작업면을. 그 다음에 이 작업면에다가
스케치를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면을 만드실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양식 작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돌출되는 모양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엣지만 잡아가지고 엣지 라인만 이렇게 끄집어 올리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편집을 하실 때는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편집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뭐 여기도 구멍 뚫을 때는 아예 위까지 이렇게 딱 뚫어버리실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건물의 형상을. 그래서 다 만들었다 그러면 질량 완료를 눌러 주시면 이제 얘는 메스가 되는 거죠. 이 메스 이해되셨죠? 메스 만드는 거. 자, 제가 지우고요. 그럼 이제 메스에서 그 뭐죠?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보니까 메스도 꽤 수업이 길어질 것 같네요. 자, 질량 작업 다시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내부 편집 메스 똑같습니다. 내부 편집 질량 이름은 안 줄게요. 그냥 확인 누를게요. 지금 보시면 사용자가 모델에서 이렇게 GL 레벨에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완료 양식 작성을 눌러주시면 얘는 남치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높이 값을 가지면서 돌출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형태가 아니라 여기 보는 이 형태가 아니라 뭐 수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회전을 좀 해야 된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때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GL에 가서요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모델과 참조 두 가지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 그 다음에 참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수입 배우실 때 자, 경로를 이렇게 그리셨잖아요. 그리고 이 경로에 맞춰서 이렇게 스케치를 작업을 하시죠. 프로파일을.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자, 이제 여기가 힌트인데요. 모델에서 작성을 하는 객체는 대부분 프로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참조에서 작업을 하는 애들은 참조에서 작업을 하는 애들은 대부분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참조를 이용해서 경로를 그리시고 모델을 활용을 해서 스케치, 프로파일을 그리셔서 완성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참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참조와 모델이 엄연히 구별이 되는데, 참조를 눌러주시면 지금 라인 있죠? 라인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사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습니다. 자, 3D로 뷰를 바꾸고요. 이건 평면에서 안 돼요. 자, 3D로 뷰를 바꾸시고 여기 있는 이 참조 선을 여러분이 직접 선택을 이렇게 해보시면 지금 이렇게 작업면들이 잡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작업면들이 잡히는 게, 즉 참조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내가 이 단면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죠.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자, 이제 모델을 제가 작성을 해볼게요. 서클을 그려가지고 돌출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설정을 먼저 눌러서 작업 기준면을 잡기 위해서 마우스를 이 끝점에다 가져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에 대해서 수직면이 나오죠. 평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높이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 평면을 먼저 이렇게 수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라인에 대해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면을 잡아주시면 기준면이 잡혔고요. 이 기준면에 제가 서클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자, 돌출을 시키실 때는 따로 이거 찍는 게 없어요. 그냥 모델 선택해 주시고 모델 선으로 그린 거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스케치한 이 참조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양식 작성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돌출이 되죠. 자,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GL에서 참조에 들어가서 아크를 한번 써볼게요. 아크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의 홀을 제가 딱 그렸습니다. 자, ESC 누르고 뷰를 3D로 이제 바꿔주시고요. 자, 설정을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끝에 면이 잡히죠. 자, 보세요. 이렇게 되시면
지금 작업면이 잡히죠. 수직면이. 자, 수직면을 잡아주시고, 여기에 제가 사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수직면에다가 사각형,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돌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수입인 거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양시작성을 눌러주시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런 형태. 그러면 양쪽에 그 단면이 달라도 그려지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똑같이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아이고야, 이거 모델선이네요. 지우고, 참조에서 아크를 이용을 해서 첫 점과 끝나는 점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3D 상태에서요. 자, 지금 보시면 선을 딱 찍었을 때 작업면으로 잡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보이시죠? 자, 설정 눌러서 이쪽부터 여기에는 제가 서클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설정 눌러서 반대쪽 작업면에는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활용을 하실 때는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누르고 선택. 여기도 선택. 자, 양식 작성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나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 신기하죠? 이렇게. 이런 형태의 모델을 간단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수입이고요. 자, 지우고. 이번에는 이제 회전을 이용해서 모델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회전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면, 참조해서 회전 축을 먼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회전 축을. 이걸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서는 이 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아갈 모델의 단면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대충 그릴게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3D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자, 통째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양치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회전 형태가 나오죠. 회전 형태. 아까 제가 그린 이 단면이 이 참조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면서 모델을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이제 회전을 사용하는 모델이라서 뭐 여러 군데 활용이 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참조에서 사용되는 애들은 축입니다. 축 혹은 경로로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작업이 가능하시고, 이쪽에 있는 모델 있죠? 모델에 있는 애들은 프로파일이겠죠? 프로파일 혹은 스케치가 되겠죠. 요거 두 가지만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도 크게 작업하시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스로 만든 거를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진행을 할게요. 자, 보세요. 이 1시간 수업이 사실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제가 박스 형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박스 간단하게 제가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양식 작성 눌러가지고 납치면도에서 자, 모양을 여기다 이렇게 맞출게요. 이런 식으로. 자, 3D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자,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아이고야, 컨트롤 Z. 그냥 이거 눌러서 높이를 맞출게요. 7600으로 7600 해서 높이로 맞추고요. 아까처럼 한쪽을 좀 경사를 내릴게요. 그래서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슬로프가 만들어지게 경사를 제가 내려줬고요. 자, 요거를 제가 만약에 설계할 집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해서 벽도 붙이고 바닥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메스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작업이 종료가 되면 이쪽에서 이제 질량 완료라는 걸 누르시고, 그냥 완료죠, 뭐. 밖으로 나오시면 돼요. 첫 번째 하실 게 뭐냐면, 이 메스에다가 레벨을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레벨.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가 레벨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가 레벨 그리기. 좀 말이 어렵나? 별 어렵진 않죠? 자, 객체를 선택을 이렇게 해보시면요, 메스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선택을 하셔야 이게 나와요.
질량 바닥이 여기 보이시죠? 메스를 선택을 하시면 이쪽에 질량 바닥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질량 바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요 레벨을 뜻합니다. 자, 어떻게 적용을 하시냐면 객체 면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면을 선택을 하시고, 면이 아니라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질량 바닥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층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레벨들을 먼저 이렇게 딱 걸어주시면 돼요. 사실 GL은 필요 없죠. GL은 빼고. 자, 1층과 2층, 그 다음에 루프를 잡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각 층에 해당되는 곳에 평면이 이렇게 작업이 되죠. 평면이. 그러면 얘는 뭐냐면 바닥은 아닙니다. 절대. 얘는 여기에 바닥이 들어간다고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것과 하고요. 또 다른 기능은 뭐가 있냐면 탭을 눌러서, 자 보세요. 탭 눌러서 여기는 이 바닥을 선택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 바닥에 대한 정보가 딱 뜨죠. 둘레가 얼마, 면적이 얼마, 표면적이 얼마, 최적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완료를 하기 직전에 사용자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정보를.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 만약에 틀렸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메스를 선택을 해서 다시 내부 편집을 하시고, 이 메스를 다시 이렇게 수정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혹은 폭을 좀 이렇게 벌리신다든지. 그리고 질량 완료 하시면 자동으로 또 면이 생기죠. 그러면 사용자가 또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시면 이렇게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질량 바닥이라는 거는 각 층의 위치를 표기를 해주는 거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럼 질량 표현이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오케이 됐다. 그럼 벽을 난 한번 세워보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메스에 관련해서 벽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바닥을 만드시거나 지붕을 만드실 때는 전부 다 질량 작업 앤 대지에 가시면 있어요. 질량 작업 앤 대지에. 자, 질량 작업 앤 대지에 들어가 보시면 커튼 시스템 지붕 벽 바닥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 보이시죠? 요걸 활용해서 면 처리를 하시게 돼요. 면 처리를. 자, 벽을 한번 해볼게요. 벽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요. 자, 벽을 선택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 놓은 유형이 있으면 여기 유형이 뜰 텐데 유형이 없죠? 벽돌로 한번 일단 해볼게요. 자, 원하는 벽돌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벽을 유형을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선택만 하시면 돼요. 작업면을. 그런데 선택을 하시기 전에 지금 얘를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메스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메스 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벽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를 벽체 중심으로 잡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붙는 게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붙는 건 이겁니다. 1번. 2번처럼 붙게 만들려면 위치선에 지금 여기 보시면 마감면 외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 가지고요. 벽체 중심선 혹은 구조체 중심선이라고 맞춰야 되겠죠. 일단 벽 중심선으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벽이 바로 들어가죠. 자, 여기도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도 찍으면 곧바로 이렇게 딱 벽이 들어갑니다. 다 됐으면 ESC 두 번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정확하냐 1층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자, 여기 보이는 게 메스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 벽체죠. 자, 제가 색상을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도면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도면화가. 자, 3D로 다시 갈게요. 해서 지금 이쪽에 보이는 벽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메스를 이렇게 형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지붕. 그 다음에 400은 너무 두껍죠. 자, 125로 바꿔서, 자, 지붕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지붕 작성을 눌러주시면 지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간단하게. 자, 그럼 바닥은 어떻게 작업을 하시냐면 여기 바닥이라고 있어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슬라브 두께가 150이잖아요. 그냥 할게요. 이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싸그리 선택을 하셔도 바닥만 선택이 됩니다. 바닥을 실행을 하실 경우에는. 그래서 바닥 작성을 눌러주시게 되면
작성이 끝납니다. 자, 단면 상자를 제가 잘라서 한번 볼게요. 단면 상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내부에 바닥이 이렇게 들어간 게 확인이 되시죠.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쪽에 있는 질량 양식 및 바닥 표시 있죠. 요걸 꺼주시면 메스가 싹 꺼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시죠. 이제 물론 이런 세부적인 항목은 여러분들 이제 직접 편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바닥 편집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벽을 외부로 이제 붙여주시면 좋겠죠. 바닥을 감안하셔가지고. 자, 3D로 다시 가고요. 질량 표시를 다시 제가 킬게요. 자, 이제 작업을 막 했는데 클라이언트하고 미팅을 하는 와중에 이 건물의 형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 메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 메스가 선택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선택하시고 필터에 들어가서 여기 질량이라고 된 거를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메스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내부 편집을 눌러주시면 메스를 다시 이렇게 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경계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 있다.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리고 이쪽에 있는 면도 좀 더 안으로 좀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수정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수정이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얘를 지우고 다시 하셔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해당 결과물을 이렇게 싹 긁어서 예를 들어서 바닥이면 바닥만 먼저 선택을 하시고 확인 눌러 보시면 이쪽에 면에 대한 업데이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 상단에 면에 대한 업데이트. 자, 이걸 눌러 주시면 바닥이 좀 더 변경이 돼요. 자, 아직은 잘 안 보이시겠죠? 자, 이번에는 벽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필터에서 제가 벽을 선택을 하고요. 자, 면에 대한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면들이 싹 바뀌죠. 지붕도 면에 대한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스로 여러분들이 모델 작성을 하시게 되면 여러모로 좀 편한 게 많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쪽이 만약에 유리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커튼홀 같이 이렇게 경사로 유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작업을 하시냐면 질량 작업에 가보시면 여기 커튼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튼 시스템 선택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1500에 3000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자, 제가 여기 면을 찍을게요. 찍고 시스템 작성을 눌러보시면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죠? 원래는 가로가 나오고 세로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세로가 먼저 들어가고 가로가 나가요. 좀 반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 처리가 되고요. 여기가 여기까지 3000, 여기는 150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이제 유리판으로 만드시려면 이게 지금 유리판인데 멀리언을 집어넣으시는 거는 여기서 멀리언 눌러주신 다음에 모든 그리드선 하시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커튼홀로도 변경이 가능하시죠. 이런 형태로. 그리고 질량 작업에서 얘를 딱 꺼주시면 이렇게 천장이 유리로 되는 이런 것도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싹 지우고요. 이제 메스 싹 지우고 조금 다른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좀 다른 형태. 자, 질량 작업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서클을 조금 활용해 볼게요. 자, 서클 하나 제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도 서클 하나 더 그릴게요. 그리고 자, 요거 선택해서 양식 작성해서요. 이걸로 해야 되겠죠? 원 기둥. 높이는 7600에다 맞출게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서클을 선택해서 얘는 보이드 양식으로 돌출. 자, 돌출시켜서 얘는 여기에다가 올리시다 보면 이게 탁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뚫리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메스를 만들고요. 자, 이 뚜껑면을 제가 선택을 해서
여기는 뚜껑면 있죠. 자, 뚜껑면을 선택을 해서 스케일을 한번 줘볼게요. 여기 스케일이라고 있습니다. 자, 스케일 누르시고 스케일 적용하실 때는 기준점 찍고요, 현재 길이 찍고요, 늘어날 길이를 찍어 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시면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뭐 할지. 이제 벽체 부분을 작성을 하고 바닥도 작성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질량 완료 해주시고, 여기 매스를 선택을 해서 일단 질량 바닥에서요, 얘네들 다 입력을 먼저 좀 해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닥 구별이 되는 게 보이실 거고, 이제 벽체를 해볼게요. 지금 이 겉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선이면서도 곡선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면 처리는 사실 그냥 하기는 좀 어렵고요. 특히 커터널 같은 경우에는 커터널로 이거 하시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좀 비교적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게,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질량 작업엔 대지에 보시면 여기 커튼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시스템 누르시고요, 커튼 시스템에서 선택을 이렇게 하시기 전에 여기 시스템을 좀 손을 보셔야 되겠죠. 자,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게 패널이 이렇게 한 장이 있으면 지금 1500에 300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1500이고 여기가 3000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가로 곱하기 세로로 읽어야 되는데 요건 좀 반대죠. 자, 유형 편집을 제가 잠깐 할게요. 유형 편집에서 복제, 치수를 좀 바꿔가지고요, 높이를 1500 곱하기 한 장의 폭을 1000으로 볼게요. 아니다, 750으로 볼게요. 한 장의 폭을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제가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드 1이라고 된 게 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드 1에다가 750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1500 그대로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한 장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드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릅니다. 자, 그리고 적용하실 때는 면을 선택하시고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서클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잘라서 2번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안쪽도 같이 선택을 할까요? 일단 겉에부터 할게요. 자, 선택됐으면 시스템 작성을 눌러주시면 좀 시간이 걸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그리드가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살짝 안 맞죠? 여기 지금 작업면 같은 경우하고 여기 작업면이 지금 안 맞는데, 자, 요 면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 면을 한쪽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 유형 편집에 들어가 볼게요. 유형 편집. 유형 편집 들어가 보시면 여기 고정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선택을 해 보시면, 얘를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내부 유형을 없음? 얘는 원련이고 얘는 원련이라서 보시면 안 되고, 봐봤자 필요가 없고요. 저기 있네요. 이쪽에 지금 맞춤이 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중심으로 하시고 여기도 중심으로 제가 맞출게요. 자, 그러면 여기 살짝 이동되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 부분도 중심 대 중심. 반대쪽도 이제 한번 해봐야죠. 반대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스를 제가 잠깐 숨길게요. 자, 매스를 숨겨가지고 탭 이제 다 보이네요. 다 붙었죠? 제대로. 매스 숨기니까 이제 제대로 보이네요.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여기 건축 탭에서 멀련에 가신 다음에 원래대로 따지면 이것도 바꿔주시면 좋겠죠. 그냥 안 바꾸고 바로 할게요. 모든 그리드 선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자, 반대쪽 들어갔고요. 여기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반대쪽 또 작성이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편집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 그리드 높이가 안 맞는데, 자,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작업을 하시는 게 가능하시고, 경사 같은 경우에도 이거 사실 이거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경사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교적, 요거는 제가 조금 연구해 볼게요. 온라인인데, 자, 온라인에서 온라인
일단 제가 요거는 좀 찾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경사 부분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바닥에 대한 부분도 물론 가능하기 때문에 바닥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바닥 작성 이렇게 선택하고 바닥 작성 하시면 이제 바닥도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지붕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량 작업에서 지붕 고르신 다음에 선택하고 지붕 작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이 내가 거의 다 됐다, 다 끝났다 이러시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 질량 그 메스를 지우지 마시고요. 지우시면 나중에 수정을 하실 때 조금 괴로운 사태가 생기니까 얘를 약간 숨겨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메스 형태를 가지는 이런 모델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 지금 이제 메스에 대해서 돌출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혼합형 수입, 그 다음에 회전 여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작업면 설정까지 여러가지를 해봤는데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진짜 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작업을 일단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